밤마다 긁어도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 가려움. 혹시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등이 근질거려서 벽에 등을 비비거나 밤에 다리가 가려워서 뒤척이다가 잠을 설친 적 나이 들수록 더 자주 경험하시죠. 그런데 이 흔한 가려움이 사실은 몸속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에 문제가 없어도 몸속 균형이 무너질 때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해서 우리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냥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려움증의 4가지 숨은 원인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오늘 챙기느냐, 내일로 미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데 작은 습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강인우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유 없는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시니어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단순히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를 써도 해결이 안 돼서 지쳐오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럴 때 저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흔히 겪는 원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속 진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가려움. 둘째, 당뇨나 고지혈증처럼 혈액 속에 쌓인 독소로 인해 생기는 가려움. 셋째,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나타나는 가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영양제를 과하게 복용해서 생기는 가려움까지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설명만 들어도 이거 나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네? 하고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절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피부 관리,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만 되면 혹은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 더 가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건조함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는 본래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거기에 겨울철 난방이나 여름철 에어컨 바람처럼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드는 환경이 겹치면 피부 표면은 더 쉽게 거칠어지고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보습입니다. 목욕을 마친 직후 아직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또한 시니어분들은 등이나 허리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가 특히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보습제를 바를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환경 관리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난방기를 켜면 금세 공기가 메말라 버리죠. 가습기를 두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습도가 유지되어 피부 자극이 줄어듭니다. 물도 의식적으로 챙겨 마셔야 합니다. 갈증이 잘 느껴지지 않는 나이대일수록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습도를 조절하고 물을 챙겨 마셔도 여전히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단순히 피부 겉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문제일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부 표면을 넘어 우리 몸속의 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피부를 가렵게 만드는 내부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체내 진액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가려움입니다. 진액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속에서 수분과 영양분이 섞여 있는 중요한 액체를 뜻합니다. 피부에 촉촉함을 주고 장기와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기본 바탕이죠. 젊었을 때는 진액이 충분해서 조금 건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수분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진액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는 금세 메말라서 가렵고
심한 경우에는 갈라지거나 붉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보습제를 발라도 가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럴 때는 피부 겉이 아니라 몸속 진액이 모자라서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암 치료를 받으신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체중이 많이 빠지고 위장 기능도 약해지면서 영양을 잘 흡수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몸속 진액이 고갈되어 피부 가려움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연고나 보습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몸속 균형을 회복하면서야 증상이 차츰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진액이 빠르게 소모되는 경우입니다. 몸이 힘든 일을 겪으면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수분과 영양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부 가려움이 나타나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분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이 편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잘 소화되고 그 영양분이 진액으로 바뀌어 온몸에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생활 습관도 조절해야 합니다. 사우나를 자주 하거나 너무 오래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개운할 수는 있지만 몸속 진액이 빠져나가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피부가 마르듯이 몸속도 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겉에 보습제를 발라도 효과가 없고 결국은 몸속 균형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원인, 바로 체내 진액 부족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혈액 속 노폐물과 대사질환이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그 배경에 혈액 속 노폐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단순히 피가 끈적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혈액 속에 당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신경을 손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부가 가렵거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 찌릿찌릿한 이상 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신 한 어르신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밤마다 종아리가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었고 긁다 보니 상처까지 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본인도 몰랐던 당뇨가 발견되었고 혈당 관리가 시작되면서 피부 가려움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당뇨를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지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그 찌꺼기가 혈관과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피부가 여기저기 가렵고 붉게 올라오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시니어분들 중에는 체중을 줄이려고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거의 끊고 지방 위주의 식사를 오래 하면 체질에 따라 고지혈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살은 빠졌는데 오히려 건강은 더 나빠지고 피부 가려움까지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당뇨와 고지혈증은 모두 혈액 속 노폐물이 피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는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피부과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원인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활 관리에서 중요한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은 갑자기 오르내리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잡곡, 생선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당과 지방을 소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단 하나입니다. 혈액이 깨끗해야 피부도 편안하다.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혈액 문제를 살펴봤으니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과 관련된 가려움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이 스스로 뛰고 땀이 상황에 맞게 나고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모두 자율신경의 역할입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이 혈관들을 열고 닫으면서 체온과 혈류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자율신경이 피로해지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 혈관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가려움이 쉽게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밖에서 들어와 따뜻한 방에 앉으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팔과 다리에 심한 가려움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고 간질거리는 홍조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긴장을 하거나 마음이 불안하면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서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약을 써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일정한 식사 시간, 하루에 2~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둘째, 긴장할 때는 깊게 호흡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은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셋째, 지나치게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도 자율신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퇴직 후 작은 일로도 예민해지고 잠을 설치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 습관 교정을 하면서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율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균형추와 같습니다. 이 균형이 흔들리면 피부는 곧바로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피부를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마음과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 바로 영양제의 과다 복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가려움증을 불러오는 경우인데요. 바로 영양제를 과다하게 복용할 때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루테인, 오메가3, 마그네슘, 각종 건강보조제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문제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또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성분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적당량이면 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 쌓이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하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 같은 눈 영양제에는 비타민 A와 유사하게 작용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거나 음식을 통해 이미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영양제를 먹으면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3, 흔히 니아신이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지만 일정 용량을 초과하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리거나 가려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간혹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서 동시에 에너지 음료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니아신이 다량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중요한 성분인데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피부의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변비약이나 제산제에도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과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모르는 사이에 과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눈 건강을 챙기겠다며 루테인, 비타민 A, 종합 비타민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습관까지 있었죠. 몇 달 뒤부터 이유 없는 가려움이 시작되었고 피부과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양제 섭취 내역을 확인하고 일부를 중단하자
몇 주 지나지 않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중복 섭취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영양제를 복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어떤 영양소를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 달걀 노른자, 당근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비타민 A를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할 때는 겹치는 성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이 달라도 성분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셋째,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보조적인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결국 식사, 운동, 수면 같은 기본 생활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영양제는 그 빈틈을 채워주는 보조 수단일 뿐 절대 과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 드리면 영양제는 적당히 필요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과하면 독이 되고 그 결과 피부 가려움 같은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려움증,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작은 불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가려움은 때때로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체내 진액 부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이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유지하지 못하면 피부는 금세 메말라 가렵게 반응합니다. 이럴 때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습관이 함께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 속 노폐물입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피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혈액이 탁해지면 피부 신경에 영향을 주고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피부가 자꾸 가렵다면 혈당과 지질 수치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부를 보며 내 혈관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 불균형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장치인 자율신경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 혈관의 조절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기온차나 긴장 상황에서 가려움이 쉽게 생기죠. 따라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피부를 편안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 과다 복용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A, 니아신, 마그네슘 등은 필요량을 넘기면 피부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원인을 모두 정리해 보니 어떠신가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하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스스로 짐작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해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치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내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증상입니다. 밤에 긁느라 잠을 설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짜증이 늘어나며 심지어 상처가 나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겠지 하고 참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은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섭취, 갈증을 느끼기 전에 챙기세요. 둘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액순환과 자율신경 안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약이나 영양제를 드신다면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가려움증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가려움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랫동안 원인 모를 가려움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치료와 관리로 크게 좋아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즉, 가려움은 참고 살아야 하는 숙명이 아니라 원인을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증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삶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강인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